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축구 선수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흘 동안 국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마라도나, 저는 지난 1986년이었죠. 그 멕시코 월드컵을 기억을 합니다. 그 중앙선에서부터 무려 6명을 제끼면서 들어가서 골을 넣는 그 마라도나의 그 압도적인 장면. 저는 마라도나의 축구를 보면서 열광한 세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라도나가 사망했다는 소식 좀 아쉽긴 합니다. 헤딩을 하면서 그 손을 댔다 해서 신의 손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중앙선에서부터 그게 무려 몇 미터입니까? 그 6명을 젖히고 드리블을 하면서 골을 넣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열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2일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5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YS 하면 저는 요즘 이 생각을 합니다. 1979년이었죠. 10월. YS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던 날 10월 초였죠. 당시 YS는 그 신민당 제1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정권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다가 저항하다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됩니다. YS가 제명이 되면서 곧 한 10일 뒤에 부마 항쟁이 일어났죠. 부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한 10일 뒤에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신 정권이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던 부분이죠. YS가 그 당시에 그 의원직에서 제명되면서 남긴 말 유명하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죽겠다. 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제가 YS가 생각이 난 것은요, 경우는 정치인이고 검찰총장이고 또 그 당시에 유신 정권 때였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 때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보면서 YS의 의원직 제명 사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을 운용하는 측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직되게 되면 국민들이 놀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YS 제명도 그랬고 윤석열 직무정지도 그렇고 국민들로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권력은 벌이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권력의 조종, 그 권력이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느낌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독 그 YS의,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YS의 그 의원직 제명 사태, 그리고 유신 정권의 몰락이 유독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운운한 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최대한 공격을 해서 사퇴를 시켜보겠다, 공격하는 의도가 더 크겠죠. 근데 제가 어제 이 국정조사를 받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받아라. 윤석열에 대한 국정조사 좋고, 추미애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윤석열 추미애에 대한 국정조사여도 좋고, 아니면 윤석열만의 국정조사여도 좋다. 그거 받자라고 했습니다. 받는 건 어떤가라고 물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슨 윤석열 국정조사냐, 추미애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이고, 이낙연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의도에는 또 지금 하고 있는 판사에 대한 사찰, 이런 프레임, 갖가지 잔재주를 부려서 프레임으로 윤석열을 위기로 몰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당했다라는 걸 밝힐 그런 여러 가지 꿍꿍이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은 검찰총장의 신분입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완전히 해임이 되기 전까지 대국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하지 못하고 절제해 왔죠.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얘기를 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국회나 이런 어떤 창구가 아니라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셨듯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180명의 의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호락호락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가전 공격과 가전 업무와 가전 프레임을 씌워도 윤석열 총장은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정말 이건 좀 희귀한 일입니다. 집권 여당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온 일은 잘 없는 일이죠. 좋다. 받아라. 국정조사를 하자. 윤석열, 추미애 같이 하자. 죽어도 추미애를 못하겠다면 윤석열만 하자라는 거고요. 국정조사를 하자는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이 지금 국회 법사위라도 빨리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과 추미애를 부르자. 진상이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이 지금 가장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자 직접 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하자면서 국정조사가 뭡니까? 조사하고 청문회 절차 거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부릅니까? 윤석열 부르는데 반대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오늘도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안하겠죠.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제가 이낙연의 국정조사안을 받자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표시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부산의 삼선 의원입니다.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추미애 국정조사 수용을 안 해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추미애가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추미애의 부당 위법, 윤석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충분히 윤석열 총장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추미애가 내건 윤석열을 직무 배제시키면서 내건 그 6가지 이유가 너무 얼토당토 않고 근거가 없다. 다른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판사들에 대한 사찰 얘기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어제 부장판사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판사의 비판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판사 사찰을 하느냐, 뒷조사를 하느냐.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다툴 생각을 해야지 판사에 대한 성분이나 조사해서 어쩌겠다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에서 만든 건 판사 사찰이 아니고요. 사찰은 판사의 뒤를 캐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미행을 하거나 뒤를 캐서 그 판사에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을 캐내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에 모두 공개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그 판사의 스타일, 성격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공판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취합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어제 부장판사가 지적한 부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도요, 100만 원 사기에 걸려도 그 재판하는 재판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집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를 임용을 할 때도요, 그 판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 판사와의 스타일이 맞는지 묻고 또 따져보고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무슨 미행을 하고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려진 정보 정도는 참고하겠다, 재판에.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아니라는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법원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추미애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로 이 행정처분을 그 총결정이 날 때까지, 이 행정처분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정식 재판이 결정이 날 때까지 이 현 상태 직무를 유지하게 해달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윤석열 총장은 오늘은 아마 이 행정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대한 본 재판 신청도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가처분 신청을 오늘 어젯밤 낸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자 이렇게 얘기했죠. 위법 부당하다. 검찰총장의 자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죠. 이제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그 행정소송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석열 총장이 그 소송도 제기할 것 같은데 그건 기간이 뭐 1년 이렇게 오래 걸리고요. 그 소송과는 별도로 이 직무정지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당장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손해가 발생을 하니까 직무정지, 집행정지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소송을 어젯밤에 윤석열 총장이 낸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일단 예측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소송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추미애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그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아마 다음 주에 아주 빠르게 열고 빠르게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아마 해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면 이 소송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또 소송으로 가게 될 텐데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추미애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아마 2, 3주 내로 이 해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뭐 그 부분은 가처분 이게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핵심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고요. 또 가처분 신청이 윤석열이 낸 가처분 신청이 빨리 결정이 난다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 사법부가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예상들이고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뭐 이제 올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 이 올 연말까지는 결국 윤석열 부분, 윤석열의 직무정지 부분이 최대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검찰 연구관들이 회의를 하고 단체로 회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미애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단체로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춘천지검 전국 곳곳에 지검 지청별로 평검사들이 단체로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검란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건 7년 만이라고 합니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추미애의 이번 조치가 불법하고 위법하다, 부당하고 위법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행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지켜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YS가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했죠. 윤석열이 직무 정지 조치되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윤석열 총장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할 말 많고 추미애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다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총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직접적인 대국민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정조사 하시고요. 국정조사 하는 만큼 지금 윤석열을 국회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면 윤석열에게 공격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로 부르지 못하는 행동,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비겁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